여러분, 보디빌딩에서 기본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특징이 유독 더 기본을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보디빌딩에서 대체 기본이 뭘까요? 뭐 3대 운동일까요? 프리웨이트일까요? 맨몸 운동?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보디빌딩에서의 기본은, 기본기는 근육량입니다. 근육량이 어떤 기준치만큼은 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보디빌딩의 기본을 좀 갖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육량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은 보통은 프리웨이트, 그 중에서도 바벨 운동이죠. 왜냐면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많은 근육의 참여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무겁게 운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똑같은 운동 단위로 운동을 했을 때 보통은 좀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웨이트를 좀 기본이라고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근원적으로 따지고 보면 보디빌딩에서 요구하는 기본기가 근육량이기 때문에 그 근육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또 스트렝스와 함께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프리웨이트 그리고 바벨 운동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기본으로 또 돌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마음가짐으로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벤치프레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운동장비 프로컬러와 함께 할 거고요. 항상 부탁드립니다. 많이들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벤치프레스 할 때 팔꿈치 보호가 필요해지는 어느 정도의 그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에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프로칼로 엘보 슬리브 한번 착용하고 운동해 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초보분들은 벌써부터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 장비도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요. 구매에. 이따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랫동안 저희 채널 최근에 특히 보셨던 분들은 제가 한 1년 정도는 특히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첫 운동으로 시작하는 거를 아마 많이 관찰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 굳이 다시 기본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냐면 너무 안 했어요. 테크닉이란 건 결국엔 내가 계속 갈고 닦지 않을수록 퇴화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간헐적으로라도 되새겨주면 뇌에서 기억하듯이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다시 되새기면서 외워집니다. 동작도 결국엔 외워야 돼. 신경에 각인시켜서 외우는 거기 때문에 또 안 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해줘야 된다. 할 때마다 느낌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아무런 의식 없이 이제 하게 되잖아. 그러면 또 이상해져요. 또 어느 순간 왜 이러지? 라는 또 약간 이상한 순간이 또 옵니다. 그러면 잠깐 또 내려놔야 돼. 잠깐 멀어졌다가 또 다시 하면 또 다 잘 되고. 이런 좀 밀당이 좀 있어야 운동이 잘 된다. 또 얼마 전에는 좀 몇 년 전 사고긴 한데 다시 뉴스에 나오면서 또 떠들썩 하더라고요. 벤치 사망 사고가 있었죠. 정말 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헬스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많이 두려워하시기도 하고 저 역시 계속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키고 있는 원칙인데 벤치프레스 할 땐 절대 마구리를 채우면 안 돼요. 이거 제가 한 7년, 8년 전부터 습관적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벤치를 잘 안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니까 꽤 오래됐더라고. 절대로 마구리 끼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가끔 운동하시다 마구리 끼시는 분들한테 가서 굳이 말 걸고 끼우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끼우는 거 내 마음이 오히려 자꾸 이게 빠져가지고 난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내가 수행 중에 이게 빠지고 고정이 안 되는 거는 애초에 밸런스가 안 좋으셔서 벤치프레스를 하실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구리를 안 껴도 될 만큼의 밸런스와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테크닉이. 그리고 세이프티 바가 가장 사실 베스트예요. 근데 구비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최근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개개인의 주의 역량에 달려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 안전하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장 문화도 우리가 약간 바뀌어야 돼. 미국처럼 진보로인데 이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이지만 벤치할 때는 안 보는 척 보고 있어야 돼. 계속. 그리고 딱 잘했어 그러면 자기 운동 다시 하고 약간 이렇게 눈치껏 안 보는 척 주의해 주시는 그런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는 품앗이 문화가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암묵적으로 저희 약속하는 겁니다. 이제 기본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는데 보디빌딩에서 그래 근육량이 기본기예요? 그러면 그냥 운동에 대해서는 기본이 안전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순위이자 기본이다. 그래서 사실 약물 쓰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도요 안전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정한 게임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요소지만 사실 안티도핑의 가장 출발선이라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안전. 선수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심해야 될 근본 원칙이다.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차. 더 할 수 있어요. 한 2개 정도 더 할 수 있는데 또 여기서 다 했다가 또 이제 난리 날까봐, 안전하지 않을까봐 내려놨습니다. 예, 프리웨이트나 뭐 바벨 운동할 때 증량 타이밍은 8개가 좀 가볍게 느껴지시면 반드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처럼 100kg 8개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단 말이죠. 그죠? 그럼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10kg로 오랜만에 하는 것 치고는 좀 가볍게 느껴져서 110kg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마지막에 훈련 블록에서도 110kg로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한 1년 전이긴 한데. 그래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좀 하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무서워서 못하겠어. 무서워서. 근데 이렇게 좀 쫄아야 돼요. 벤치 할 땐 쫄보가 되셔야 됩니다. 덤벨 인클라인 프레스는 상부 가슴과 동시에 사실 가슴 전체를 다 발달시켜주는 너무 좋은 운동이죠. 바벨을 하시고 덤벨을 또 이어서 하시면 저처럼 지금 세트를 좀 적게 해도 그 체감이 확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가급적이면은 2개를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바벨을 했으면 그 다음 인클라인을 머신으로 한다든가, 그죠? 뭐 인클라인 덤벨을 스타트로 하셨으면은 플랫을 머신으로 한다든가처럼 프리웨이트가 초래하는 이 피로감과 부담을 좀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했을 때 프로도 되게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구나를 좀 몸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바벨 하자마자 바로 덤벨로 이렇게 왔습니다. 세팅 자체가 훨씬 힘든 기분이에요. 개수도 1-2개 정도는 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가 너무 힘들어서 아까도 깔릴 뻔했어. 으쌰! 이거 봐, 이거! 뭐 다칠 뻔했어. 괜히 보여드리려다가. 평상시에는 지금처럼 바벨 덤벨 연속적으로는 잘 안 하게 된다. 옛날에는 이제 체력이 좋아서인지 몰라도 그냥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권장 안 드립니다. 방금 제가 사용하는 뭐 팔꿈치 보호대나 뭐 무릎 보호대 이런 운동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중 지출을 하지 않는, 돈을 좀 절약하는 방법이 나의 수준에 맞는 장비를 하나 둘씩 천천히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장비를 다 사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고 어떤 게 가장 우선순위인가 를 빨리 파악하신 다음에 하나씩 사보는 거, 그게 저는 이제 합리적인 소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 입문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스트랩은 꼭 장만을 하셔야 됩니다. 스트랩은 이제 끈 형태랑 퀵그립 형태가 있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끈 형태는 아무래도 좀 더 강하게 지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큰 장점이고, 퀵그립은 그것보단 조금 불편하거나 지지력이 살짝 떨어질 수 있고 고중량으로 갈수록 조금 불안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감기가 너무 간편해요. 그래서 저는 초보분들은 퀵그립을 추천드리고, 보디빌딩에는 끈 형태보다는 퀵그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트레이닝이 좀 미완으로 끝나는 걸 방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스트랩 꼭 먼저 구비하십시오. 두 번째는 벨트입니다. 벨트는 사실 허리를 보호하는 목적보다는 복압을 좀 쉽게 잡아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중량을 하고 뭐 아니면 척추에 크게 압박을 주는 자세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가 점점 이제 중량을 욕심을 내면서 초급자 단계를 살짝 벗어날 때쯤부터는 고갑이 되게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벨트는 두 번째로 구비해야 될 장비임과 동시에 또 가장 비싼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하셔도 필요하신 거 거의 다 구매하신 거고, 그 이상 구비 안 하셔도 무방은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중급자 숙련자가 돼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무릎 보호대 반드시 필요하실 겁니다. 하체 운동에 점점 진심이 되실 거고, 중량이 올라가는 만큼 무릎 부담도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셔서 무릎 통증도 예방할 수 있음과 동시에 예열, 관절 안정화 이런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좀 필수적으로 나중에 구비하셔야 되는 장비다. 그리고 이 손목 보호대도 생각보다 효과가 높은 장비예요. 손목 안정성, 특히 밀기 운동할 때 너무나 중시되는데 벤치프레스 할 때 특히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의외로 팔꿈치 보호대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도움이 되는 장비라 저는 손목 보호대를 그 다음으로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저는 팔꿈치 보호대를 추천드립니다. 완전 이제 숙련자, 고중량 상체 운동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 숙련자에 이르렀을 때 팔꿈치 보호대가 좀 필요해지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크게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겠죠? 그건 이제 운동해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느껴보시길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한번 구매해보시면 돈을 좀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때마침 저희 후원사 프로컬러에서 8월 1일부터 7일까지 여름 할인 행사가 시작됩니다. 최대 45%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 할인 코드 GATSBY 입력하시면 10% 추가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할인 혜택 받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머신은 옛날에도 많이 했던 머신인데 오랜만에 하니까 참 좋습니다. 딱히 실망을 안 시키는 머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슴도 많이 되고 삼두도 적당히 되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좀 동작이 평소보다 좀 많습니다. 보통은 두세 가지 안에 다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은 벌써 바벨, 덤벨, 왓슨 케이블 프레스, 백덱 플라이, 딥스까지 5종류를 좀 하네요. 왜 이렇게 평소보다 많이 했냐면 이 5가지가 결국에는 기본 동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맨몸 딥스로 하면 더 좋지만 맨몸 딥스 자체가 수행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머신으로 좀 수행해봤고, 특히나 저는 맨몸보다는 중량을 걸고 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지금 중량 걸 수 있는 게 없어서 여기서 조금 고중량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가슴 단일 훈련만 하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또 영상을 찍으려다 보니 가슴 단독 훈련만 좀 오랜만에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봤고, 원래 이제 등과 같이 해줘야 되는데 등이 제가 또 계획과 다르게 엊그저께 오아람 선수랑 같이 훈련하면서 등이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등 더 쉬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영상 구성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푹 쉴 예정이에요. 간만에 근육통이 좀 생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훈련 마쳐보겠습니다. 기본, 여러분들 오늘 영상 함께 하시면서 기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또 생기셨으면 좋겠고, 기본 운동 잘 해 나가야겠다, 그리고 보디빌딩에서 기본기를 갖추는 건 결국엔 근육량이구나 라는 통찰을 하나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전달 드릴게요. 프로칼로 이벤트 8월 1일부터 7일까지 행사 중이니까 운동 장비 필요하신 분들 꼭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필요한 장비 구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11월에 열리는 베네더 내추럴 프로까지 다시 한번 또 힘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